해서 조정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변호사를 바꿔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 6개월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금년 4월 말로 끝나요. 4월 말로 끝나는데 저걸 누가 다음에 이탁을 아무리 돈을 몇십억을 넣고 쓰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 끝나면 또 저렇게 소송을 또 할 거예요. 애 안 해주냐고 행정소송하고. 그래서 저 시설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가 직접 하든가 시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이권계가 크니까 무조건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무능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 제도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변호사가 붙어서 하는 데는 방법이 없어. 행정 일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런 문제 있으면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것이고 불편하면 고쳐야 조도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 묶어져가지고 서울시하고 강릉도 서울 쪽은 우리보다 나무가 덜 자랐죠. 들 자라고 들도요. 보시면 양쪽으로 펴요. 이게 양쪽으로 긴 게 좋은 건 아니고 불편하면은 더 캐야 되는 것이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전기로 좋게 되는 것이고. 여름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좀 밝게 해주시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백재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재현 시장님과 함께하는 2006년 신년 동방문 인사 및 사실적으로 동정과 관련되어 있는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단체장님들 조문인명부가 모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장을 마련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시 개척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시민들 가장 경화해야 될 일들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 대학을 들어오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언제쯤 우리는 대학에 들을 수가 있겠는가. 또 매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꼭 그 대학을 유치하겠느라고 저도 뭐 시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드디어 지난 1월 12일 날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가 광명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소위 양해각서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이 워낙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 가는 양해각서는 뭐 그런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대학하고 하는 기본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그대로 이행되고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마 어디에 들었을 거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마 들어주면 어디로 들었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학생 수는 언제부터 뽑고 되고 무슨 학과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지금 우리하고 이게 작년 가을부터 우리하고 꾸준하게 그동안 얘기를 쭉 해왔어요. 대학 그쪽에 총장, 부총장, 대처장, 재단 측 쭉 얘기를 해오면서 해왔던 일인데 우선 KTX 역사 주위에 소위 음악밸리라는 부지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음악밸리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예요. KT 역사가 바로 이게 KT 역사인데 이쪽이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 이게 자경리고 이게 안양 나가는 길이고 이게 부록이 두 개인데 이쪽 부록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2만 평 돼요. 이쪽이 어딘지 모르겠죠?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예요. 이게 우리 일찍 제시고 일찍 인터체인지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와 우리 경인고속도로 만나는 지점 이쪽이에요. 이게 자경리 부락이고 이게 지금 KT 역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덕안리 마을 있고 이게 자경리 부락인데 덕안리와 자경리 부락이 산의 사이길 여기에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장초 도시계획을 넣을 때 도시 지원 시설 해서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그게 부합되게 가야 되고 또 우리 시에 가장 의미가 있어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산업의 핵심 코드 키워드인데 그래서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대학이 들어옵니다.
공연예술전문대학이 그게 들어오고, 두 번째는 숭실대학교가 가장 우리나라 제일 먼저 전자계산학과 전산과를 뒀어요. IT와 관련돼서 IT 과학기술정보대학원 대학이 들어옵니다. 과학정보대학원. 그다음에 세 번째, 숭실대학교는 전산원, 어학원, 음악원 이렇게 세 개의 평생학습 기관이 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숭실 그게 평생학습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관, 공연예술전문대학, IT 과학정보대학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이런 모습으로 들어서 아마 2008년부터는 신입생이 뽑혀지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1897년, 이게 지금부터 108년 전에, 109년 전에 평양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1937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평양에서 학교가 폐교 처분이 되죠. 일제로부터.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1954년도에 서울 중구 조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다시 숭실대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57년도에 지금 위치인 상도동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 수는 한 2,000평 되고, 현재 거기 건물이 대지가 학교 부지가 한 38,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캠퍼스가 우리 강명에 오게 되면은 상당히 학교에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뭐 아주 초A급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은 우리 강명의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숭실대학 애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립대학으로서 명문이고, 그리고 특히 상당히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투명한 학교고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그게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었고 하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통장님들하고 우리 동단체 회원님들도 각별히 애정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시장을 만나면은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을 건데, 궁금한 거 큰 걸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인사만 하고 나서 낭비 얘기를 드리기로 할까요? 그렇게 하죠. 뭐 어쨌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좋은 일 역할들 많이 해주시고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현재 부의장을 하고 있는 우리 이준희 의원님, 아마 저보다 더 훨씬 자주 뵙고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단체장님과 소개를 하기로 하죠. 우리 최성교 동친회장님이었습니다. 1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20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작년 한 해는 너무나 어둡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새해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고 희망적이고 또 희망을 가지는 정말로 이런 한 해가 됐으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시의원하고 시장님은 항시 이제 주변에서 같이 여러분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주 익히시는데, 저는 이게 엉뚱하게 수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저녁이기 때문에 이게 광명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좌석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적고, 과연 경기도 의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겠고, 또 과연 의원이 우리 주민에 대한 그 혈세를 가지고 정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는 지사님이 사실은 제가 같이 도의에 나가면서 3년 반 동안, 즉 민선 상기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그냥 앉아서나 밤새나 한 해가 지나나 똑같이 외제유치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시장님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이 외제유치를 함으로써 그냥 배기만 아마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일을 보면 89개 그 외국 업체, 유수한 업체하고 약 우리 돈으로 14조 원의 그 외제유치를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 약 26만 개의 일자리 창출한 그 우리가
최고 희망한 것이 지금 젊은 실업인들이 청년 실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하고 2008년도까지는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저도 같이 그 의자 유치를 지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상고초려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방문을 해가지고 의자 유치를 그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호야라는 일본의 호롱불이라는 그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회사인데 정말로 우리의 그 지사님이 세 분을 방문해 갖고 그 의자 유치를 할 때 정말 상고초려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그런 지사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 저도 같이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제 제가 의정 보고서라고 아주 간단하게 포켓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초나 연말이나 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비용도 아끼고 또 현실적으로 제 의정 보고서 속에 그 인사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중하게 해서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연합장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LG 필립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 LG 필립스라는 것이 아주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 필립스 회사의 전자제품 LCD인데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를 보면 평면 보이시죠? 그런 만드는 회사인데 LG의 그 파주에 LG 필립스 공장을 50만 평으로 공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올 상반기면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50만 평에다가 협력업체 그 뭐 LG라 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그 부속품을 만드는 그 협력 단지를 50만 평에 개발을 하는데 우리 정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 인허가 받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 광명시에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 규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어떤 규제냐면 국가균형특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법 그리고 국토유형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법률 때문에 수도권이 개발을 못해요. 공장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년 걸칠 것을 한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하게 된 것이 우리 큰 업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KTX 역사권을 참 정말로 우리가 이름 역사권 때문에 전 우리 시민이 고민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영등포 정체역 때문에 했지만 그것은 일단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활성화가 인프라가 돼야만이 역세권이 살면서 우리 시민이 그쪽 가서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뭐 버스 연계 노선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과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약속드렸습니다. 버스 노선이 16개 노선인데 33개의 노선으로 우리가 이제 확대 노선을 연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시면 알겠지만 그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950명인데 2,000면을 더 증설하는 걸로 하고 또 그걸 찾는데 외부에서 우리는 과명 사람들은 잘 찾기가 쉽지만은 외부에서 오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랜드마크라 해서 안내판도 정비를 하고 또 찾아오기 쉽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만 평 소화동 택지 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소방서가 이제 사실은 이쪽 성해병원 옆에가 있어요. 조그맣게 너무나 비좁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를 3,000평을
작년에 그 예산 확보는 안 됐으나마는 일단 그 승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총 실령이 경기도의 실령이 4개의 설을 짓는데 270억이 총 실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린 것이 175억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천 소방서 짓는 데는 다 확보를 못 해요, 땅을. 그래서 이제 그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3,000평에서 500평을 빼고 한 2,500평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시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셔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도로 경륜장과 KTX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 이것은 도비 국비도 있지만 도비 플러스 우리 시비 이런 부분이 제가 한 그 역할인데요. 아무튼 이걸 참고를 하시고 또 제가 열심히 우리 광명시, 우리 광명 1등과 더불어 시민 그리고 더불어서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들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에 뭐 뜻은 하나 세웠는데 그걸 잘 되게끔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십시오. 그러시고 저는 우리 광명 일동에 해년마다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같이 하죠. 우리 시장님, 이번에 우리가 정말 25년, 시가 우리 개청된 지가 25년입니다. 25년을 맞는 해에 모두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는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지켜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백재인 시장님께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면 박수를 쳐줘야죠. 네.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 고속철 역사도 우리 김두영 도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고속철 역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 며칠 전에 이철 고속철사 그 철도공사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TV 대담한 것을 봤는데 절대 뭐 영등포역 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광명역은 건교부나 정부를 통해서라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TV 대담에 들었습니다. 그 광역을 봤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안산선이 실질적으로 그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32억이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확보가 됐지. 아니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처에서 잘렸어요. 국회로 안 올라가고 국회로 올라갔는데 예산처에서 이건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 준다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원영 의원님이나 우리 저 백재희 시장님 그리고 여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32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신안산선이 이제 계획서를 잡는 부분에 32억 확보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에 2005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저희 동사무소가 저희 동에 전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작년도에 이뤄낸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런 동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서공 옆에 보면은 우리 그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공짜로 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사유물인지. 근데 개인 게 아니고 우리 시 겁니다. 우리 주민들 다 주변에 모르신 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2번지 1원에 140평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조금 뚝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재희 시장님께 그런 얘기 해주면은 백재희 시장이 두 발 땅고 그냥 해주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재희 시장님께 정말 우리 17,000여 명 우리 광명 일동 주민과 더불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명 일동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시장님으로 있는 한 우리 광명 일동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우리 광명 일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수하고 주차 문제 등 교통, 청소 문제가 상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6,054세대에 17,1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8개통 109개 반이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153세대 282명이며 장애인은 현재 6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 집 앞, 내 가게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일자리가 없으신 노인분들에게 골목길 청소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월 1회 자율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5억 5,600만 원 중 39%인 2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인원 2,130명이 참여하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이 원하고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광명 음악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2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 중인 음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 1인 1악기 연주를 목표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한정된 공간에서 탈피하여 외부 장소 등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친절 교육을 정려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 돌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웃 간의 정 또한 메말라 있습니다.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전 주민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따스한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동을 만들어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랑의 쌀단지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야구르트 무료 배달을 매일 실시하여 안부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와 유관기관 단체 및 독지가와 불우한 이웃을 연결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작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1% 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 동 총 체납액은 6,080건에 5억 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총 체납액의 42%인 2억 1,2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제에 대한 납부 가능 여부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직원별 체납세 징수 책임제 운영, 직원, 공익요원 등을 활용 상시 체납 차량 번호판 정치, 고액 고질 체납제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공매 요청 등 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 집 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없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전염병 예방 및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역소득 명예감독관제와 방역소득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우선시하는 재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하절기의 수해와 동절기 설해에 대비한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예방 대책으로 우리 우기 전에 빗물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빗물바지를 정리토록 하며 수방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대비하고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하여 주택과 이면도로 취약 지역에 염화 칼슘 등을 사전에 비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내 집, 내 가게 앞 눈치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는 음악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광명음악밸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악도시로 가는 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2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 중인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악기 다양성 및 계층별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 1인 1악기 연주를 목표로 운영해 나가고 시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 공연을 통해 음악을 쉽게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음악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위기 가정이 끼니를 거르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민원실에 사랑의 쌀단지를 비춰여 어려운 이웃이 누구든지 언제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웃과 함께하고 작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훈훈한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동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좀 확실하게 잘 챙겨가야 될 것이고 어떤 일보다도 특히 강명 1동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철산 1동이나 철산 2동 또는 강명 2동 주민들도 이 공간을 위해서 뭘 하고자 했을 때는 항상 도와주고 해서 그래도 이쪽 지역에는 가장 큰 시설을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쪽에 강명 1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집도 강명 1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흡수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동네의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어차피 질문이 저건축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우리가 8월달에 주민들 공람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작년 8월 말경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공람을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2010년 이전에 가능한 거, 2015년 이후에 가능한 거, 11년. 네, 2011년, 2015년 이후에만이 가능한 거, 2011년 이전에 가능한 거,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가능한 것, 2015년 이후에 가능한 거, 이 현행법상 가능한 내용들로 짚어가지고 그룹 묶어서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상당히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그 전에 2003년대 우리가 전체 광명동 지역에 단독주택 빌지를 이미 2종칙으로 종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15층 이하를 짓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전부 정리정돈을 해서 마무리해서 우리 시청의 도시계획의 의견을 봐서 작년 11월 달에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도시계획 각 부처별로 각 과별로 지금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끝나는 시점이 아마 금년 3, 4월이 될 겁니다. 3, 4월쯤, 4월쯤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바운더리 내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착실히 추진을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강릉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우리 평생학습을 시켜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을 직접 좀 시키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서 한 5강자나 5강자 내지 한 10강자 정도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추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할 테니까 그때 좀 관심 있는 분 적극 참여를 해서 내용을 좀 깊게 알아야 민원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빨리 형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것을 우리 강명 1동뿐만 아니라 강명 7동까지를 해서 좀 원하는 사람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주는 체제를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기수로 날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갈 계획이니까 아직 계획을 안 썼습니다만은 그럴 시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그때 참여해보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좀 그 지난번 공람은 되게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그대로 마무리를 해서 경기도에 좀 올라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대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KT에서 광명의 역사와 관련돼서 아까 김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영등포역을 쓰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경 입장이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상 지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역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 텐데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만들어지면 삼성 지금의 테헤란로 삼성동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KT에서 바로 역사 앞에 23,000평 부지에 주택공사를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계획인데 그게 아마 2월 달에 현상 공모가 나갑니다. 우리하고 같이 비슷한 천안 아산역이 우리 KT 역사랑 비슷한데 신설역이니까요. 그 앞에 17,000평에다 그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거창해요. 거기는 17,000평까지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천안 아산 방배역에서 17,000평에 만든 도시 모습입니다. 이 빌딩이 63층, 이 빌딩 55층이에요. 그래서 건평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도 23,000평, 21만 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앞에다 그 한 중앙에 차지하는 비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공모가 2월 중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아마 이미 많은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은